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를 만나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또 시장을 이끌어야 가야 할까 주목할 만한 섹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힙이 갈리는 조방원.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섹터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섹터 함께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요즘에는 각자 도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의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거의 시장의 거래 대금을 대부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선주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참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함께 모멘텀이 전해지면서 그 아랫단으로 낙수효가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기자재단도 함께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반면 원전과 방산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방산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오늘 LIG 넥스원도 매도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모멘텀이 아예 없나? 그걸 찾아보면 전혀 아니죠. 일단 미국의 내년 국방 예산 1조 달러를 웃돌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계속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 아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상무장관 역시도 인텔에 이어서 방산 업종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조선과 방산 원전 보더라도 방산과 원전은 조선 대비 좀 저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각을 두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투자 비중을 늘려봐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비중을 늘려볼까요? 두 분의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선을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조방원인데 어느 쪽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한 분은 조선, 한 분은 굳이 산다면 원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일단은 원전 얘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굳이 산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네요. 네, 좀 부정의 아이콘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은 이제 좀 보내주자 놓아주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멀티플을 당겨왔으면 이제는 바닥에서 이제 멀티플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지 계속 이쪽에만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테마주 장세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런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조방원처럼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여기서 서서히 세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로 움직여야지만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굳이나 조선 방산 원전을 오를 만큼 올랐는데 그거를 신규로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한 리스크나 기회비용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섹터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으로 리스크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조방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거든요. 그냥 요목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주의할 건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원전을 그나마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나서 앞으로 전력에 대한 공급망 사이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이랑 협업이 진행이 되면서 SIMR에 대한 시장의 모멘텀이 커질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확정 수주가 늘어났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K2 같은 수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건데 원전은 기대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간다라고 하면 저는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이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남아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원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조금 바꿔봐서 김민석 매니저가 나라면 수익 중인 조방원 팔고 다가올 테마주 장세를 대비한다. 네. 혹은 아니 조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일단은 보유한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다 팝니다. 예. 다 팔고 이제 바닥에 있는 전 트레이딩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라서 저는 바이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신규 진입은 물론이고 보유 중인 분들도 수익권이라면 가급적 수익을 실현하고
다가올 새로운 테마 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신 거고요. 자, 김신 팀장님은 조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셨거든요.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 저는 이제 조선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가 그를 뒷받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가 물량이 이제 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23년부터 수주한 고가에 대한 물량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롱텀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제 조선 같은 경우가 고가권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혹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항상 나왔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좀 많이 좀 내려치기가 당했던 게 현재 도크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그럼 여기가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동률 예. 자체도 100% 넘어간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를 받고 있고 이제 해외로 조금씩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미국 쪽에 대한 이슈들 자체가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2주 전쯤에 정연 아나운서가 이제 대신 오셨을 때도 예. 저 이제 조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중을 만약에 확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쪽에서 전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슈 같은 경우도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결국 자회사들에 대한 이제 시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모 같은 경우도 수주를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현대 사모가 있는데 수주를 굉장히 잘 받고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미래 이야기라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팔아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 쪽에 대한 내용들이 가시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던가 혹은 해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조금 더뎌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조선 쪽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조선이라는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1년이라든지 최근 1년 사이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10% 15%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선주 원래 그렇게 올라가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조선주 느린 종목입니다. 과거에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섹터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전 적어도 6개월 이상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조방원 나 좀 질렸다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TV를 보시다가 바이오 얘기가 딱 나와서 아마 귀가 쫑긋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반기에는 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매니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려면은 바이오가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방원이 수급을 계속 끌고 가면서 바이오가 못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가 지금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오늘도 비만 치료제가 막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비만 치료제 사실은 잘 팔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 좋았던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갔지만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 바이오가 가길 기다렸던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는 그렇게 지속성 있는 상승 사이클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바닥에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CDMO도 좋고요. 이제 바이오텍,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좋고 결과적으로 차트를 잘 만들고 재료에 대한 지속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의 모멘텀이 없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는 장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부터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재미를 못 느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기회가 지금부터라도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을 이제라도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포모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런 기회비용을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린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연말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최근에 뭐 이제 대표적으로 알만한 종목들은 좀 출발하는 모습들 보였거든요. 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 보자?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좋다라고 하지만 제 원칙적으로는 이미 적어도 이제 상한가 친 종목은 안 쳐다봅니다. 내 종목이 아니구나. 이제 수익을 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결국에 테마 장세가 되면서 박스권 매매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장점이 내가 산 종목이 가지 않더라도 결국엔 높이 맞추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는 종목만 계속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한 템포가 느리다 하더라도 같은 모멘텀으로 차트를 잘 맞는 기업들은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쉬운 장이 올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좋은 종목은 기회가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은 김시은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조방원 얘기하는데 방산만 빠져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시총이 12조 증발했다 한 달 사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진입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앞서 세 가지 섹터 중에서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게 방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센티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그게 방산 쪽에 대한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방산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래도 잘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쉬어가는 기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들, 앞으로 방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동의를 하긴 하나,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전 여부를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